제 모습이 많이 바뀌었죠? 네. 딴살 나왔죠, 딴살. 제가 10년 만에 머리 처음 길렀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니고 다들 자가격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미용실을 못 가가지고 길러졌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 처제가 그 미용실을 오픈했는데 가서 뽑아줬습니다. 네, 그래서 잘 어울리면 제가 계속 뽑으려고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그 사이에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머리도 변했지만 제가 말 그대로 확진자가 돼가지고 오늘 결제하고 왔어요. 티어라이티 정하고 제가 제 용돈으로 일시불로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왔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결제하느냐 와이프가 해주느냐 그게 마음가짐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제 걸로 다 끊고 왔습니다. 보면 진짜 이거 제대로 해가지고 TR보를 한번 제대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비포를 찍었는데 너무 기쁜 게 완벽한 비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장님도 사업 잘하시면 비포를 확실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진짜 오랜만에 뵙는 분들 너무 많고 참 지금 저희가 거의 막바지 원상복구를 복귀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흥이 넘치신 분들이 이태원에 다녀오셔가지고 다시 대학도 연기되고 요즘에 학부모님들 되게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부모 계약 이렇게 돼가지고 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대한민국이 또 단합력을 또 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복귀가 될 거라고 희망을 해봅니다. 혹시 오늘 제가 초대형 세미나라고 듣고 왔거든요.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한 분 선생님 계시고 또 두 분 계시고. 근데 제가 처음 뵙는 분들 혹시 세미나 들어보신 분 계시죠? 그 전에 들으셨어요? 아, 저는 처음 보고요. 네, 그리고 또 몇 분 또 제가 처음 뵙는 분들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님 제 소개를 해줄 때 잘못 설명한 분이 있어요. 70분 절대 안 됩니다. 70분은 훨씬 더 빨리 마칠 거니까 제가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따로 PPT는 준비 안 했고 판서로 할 겁니다. 제가 그냥 느낌 그대로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가끔씩 느낌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설프다거나 이렇게 되면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좀 버벅거리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 그것을 듣고 제가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 오신 분 선생님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혹시 오늘 좀 이런 부분은 알아가고 싶다,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다거나 또 보통 때 좀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됐다, 이런 부분 혹시 있으시면 그 부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던질 겁니다. 혹시 있으신지? 처음 왔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알겠습니다. 네. 그 배움의 자세가 아주 좋으시나요? 또 저를 처음 본다고 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좀 오늘 배우고 싶으신지? 전부 다 욕심을 가시네. 오늘 전부 다 배우기 힘드시고 제가 느꼈던 올해 이제 만 10년 차 됩니다.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백만장자 세임 목사님하고 나이는 동갑입니다. 동갑이고 제가 처음 입문했을 때 세임 목사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입문했을 때 이미 루비라는 직분을 총각으로 혼자 이렇게 달성하셨던 저한테는 정말 높이 기라성 같은 리더셨는데 또 이렇게 같이 팀을 이끄는 멋진 리더로서 참 이렇게 팀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얘기들도 좀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며칠 전에 그 줌, 여기 계신 분들도 줌이라고 혹시 아세요? 줌? 그 줌을 통해서 저희가 뉴스킨 세미나를 하고 팀트링 하면서 저희 팀의 성장이 훨씬 더 가속화됐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2월 말쯤에 마지막 주쯤에 코로나가 좀 한국에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외부 활동을 굉장히 그 금지 이런 형태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했죠.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지금 5월달인데 저도 이제 뉴스킨이라는 기업은 그 화장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저희가 마케팅을 해서 유통을 하는 그런 회사이자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면 매출이라는 것이 있겠죠.
매출이 있는데 저희 팀에 제가 운영하는 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저희 팀에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보면 아직 5월달 안 끝났지만 매출이 올랐거든요. 굉장히 지금 우리가 보통 뉴스 미디어에서 듣는 상황하고 완전 반대로 움직였어요. 미국에 지금 현재 4월달 한 달 동안만 발생된 실직자가 숫자가 2천만 명이죠. 그 숫자 다가오세요? 2천만 명이 직업을 잃어버렸어. 예, 그리고 사망자 수가 8만 5천 명. 한국에 45배. 대단하죠. 라스베가스 같이 아주 화려한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도시도 지금 유령 도시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라스베가스는 기간 산업이 카지노하고 호텔이에요. 근데 소위 말하는 락다운, 봉쇄를 시켜버렸죠. 그렇게 해버리니까 관광객들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체가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버예요. 우버. 공유 경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가장 많이 성장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우버입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자분들도 세미나 때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었죠.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이 우버. 왜냐? 작년에 10월 달에 미국 라스베가스를 가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 저 또한 라스베가스를 갔었습니다. 거기서 호텔들을 옮겨다니면서 투어를 하는데 그냥 택시를 불러서 하면 비싸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요즘 많이 없어요. 우버를 딱 부르죠. 콜을 딱 부르면 거의 가격이 최소한 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안전하고 정확하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우버를 사용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락다운 되면서 라스베가스의 관광객이 제로예요. 우버를 누가 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우버가 굉장히 경영 위기난에 빠진 거예요. 우버가 그래도 생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버가 생존 전략으로 한 것이 뭐냐면 우버 이츠예요. 우버 이츠는 뭐냐면 요즘에 그 사람들이 대면을 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쇼핑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버가 요거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버 택시들도 요거에 편승해서 그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어요. 사람을 태우지 않고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하는 거죠. 여기는 주가가 올랐는데 여기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상쇄 효과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손실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국내 기업 예로 들면 많은 사람들이 잘 들어갔다, 멋진 기업이다, 큰 기업, 대기업다 들어갔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대한항공이지 않습니까? 대한항공 어때요 지금? 직원의 70% 이상이 지금 휴직이에요. 그 항공 스케줄이 90% 이상이 사라졌거든요. 그 운영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관련된 그러면 항공 스케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비행기 타보셨겠지만 기내식 있죠. 기내 서비스를 하는 그 음식 회사는 아웃소싱이거든요. 거기도 10분의 1로 팍 이렇게 주저앉아버린 거죠. 산업동들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위기가 되면 다 악순환이 다 비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케이스만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 이런 그 타격을 입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수만 가지의 기업들이 지금 이런 경제 상황을 겪고 있을 건데 참 희한하게도 3월 달에 이 기업이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쿠팡이라고 하는 아마존이라고 있어요. 그들은 한국의 아마존 쿠팡을 부르지만 우리는 미국의 쿠팡 아마존이라고 부릅시다. 제프 베조스가 이끄는 아마존 이 기업에서 10만 명을 채용하기로 발표했어요. 3월달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죠. 이거 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전에는 컨택트 쪽 내가 필요한 공산품들을 직접 쇼핑몰에 가서 샵에 가서 돈을 주고 아이템을 사지 않습니까? 대면을 해서 샀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대면하는 걸 싫어요. 최대한 집에서 주문하는 것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컨택트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언컨택트족이 너무나도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아마존이 그 수요를 공급을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을 더 뽑기로 결정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아마존도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고 우버도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지만 똑같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의 비전과 방향성에 따라서 극명하게 반대로 나뉜다는 거예요.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줌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 참 이것도 이 기회라는 것이, 타임이라는 것이 재미있어요. 제가 코로나가 이게 터지기 직전에 한 주 전에 홍콩의 천만상들 필립 청이라고 하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글로벌하게 미팅을 주관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웨비나라고 하는데 웹 세미나, 웨비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강사로 초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줌에 들어갔는데 300명이 넘게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미 글로벌하게, 한국은 사실은 이렇게 좁은 작은 국가다 보니까 그 컨퍼런스 콜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니즈가 높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미국이라든 캐나다 북미 지역, 유럽 지역은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거리적인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온라인 회의들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들어보고 이거 우리도 한번 해봐야 돼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바로 그걸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이 좀 빨리 도입했어요. 그리고 활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하루에 2번씩 거의 일주일 풀로 줌을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장점, 물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임팩트가 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투잡하시는 분들이거나 멀리 계신 분들하고 바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서울에 있는 팀들이 줌을 통해서 굉장히 자주 소통할 수 있었고 지금 최근에 저희 팀 줌 그 그룹 미팅, 여러분들도 그룹 미팅을 하시는데 거기에 라스베가스의 강사님 그리고 뉴욕에 있는 강사님들을 모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는 천만장자 서진수 사장님, 김내산 사장님 이런 분들을 줌으로 그룹 미팅에 모셨습니다. 초빙가 어려운 분들을 줌으로 하니까 훨씬 수월하게 초빙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줌 얘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의 창업주는 중국 분이세요. 그분이 어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 이민을 갔습니다. 당시에 영어도 잘 못하고 빌 게이츠를 아이돌로 우상으로 삼고 실리콘밸리로 갑니다. 거기서 IT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고 기본적인 소양들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본인이 벤처를 세우거든요. 그게 이제 영어가 줌인데 이게 생겨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2019년도 이제 작년입니다. 12월 당시에 접속자 수가 2천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 3월 달에 이 숫자가 2억 명이 돼요. 줌에. 어마어마하죠. 주가는 폭발 성장을 합니다. 폭발 성장. 근데 제가 이거 CNN에서 봤는데 이 수치가 뭐냐면 전체 사용자 수가 아니라 하루에 접속한 맥시멈 숫자예요. 그 말은 요거의 몇 배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용자 수는. 대부분의 관공서, 학교, 기업체들이 전부 다 줌콜을 사용하고 있죠. 생활 속에 깊숙하게 들어왔습니다.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가 뉴욕에 있는 EVP 사장님을 저희 줌콜에 초대를 해서 세미나 들었는데 그분은 그 영어 네이티브신데 한국말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걸 적으시더라고요. 제가 한자를 잘 모르는데 이 위기라는 단어 자체에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들어가 있대요. 그 한문 자체가. 그러니까 보세요. 코로나는 엄청난 위기잖아요. 근데 줌이라는 기업은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 그 전보다 훨씬 더 수십 배 이상 성장을 했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흘러가는 걸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온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우리가 흔히 어떤 강의를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워드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파이널로 사람들한테 짠 공유하는 그런 행태였거든요. 제안을 하고 보고서 올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팀으로 프로젝트성으로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한 개 띄워놓고 엑셀을 딱 띄워놓고 여러 명이 팀 프로젝트로 여러 명이 접속을 합니다.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는 엑셀에는 밸류 값을 넣고 이쪽에서 그래프를 만들고 그래서 그 엑셀 파일이나 PPT 파일을 동시에 한 개를 만들어봐요.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컨텐츠족처럼 그 집에서 재택근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요인이 한 가지고 두 번째가 한 가지 있지만 그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회를 이제 위기를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내가 준비되어 있다 그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참 신기하게 경제가 흘러가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오늘 말씀드린 이 뉴스킨이라는 기업과 비즈니스 제가 지금 사업을 10년차 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우리가 태풍의 눈처럼 태풍의 눈은 고요하지만 실제 태풍이 완전 강타를 한 시기에는 불구하고 저의 어떤 매출, 전체 매출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저께인가 어카운트 매니저 저희 회사에 있는 매니저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셨습니까? 라고 궁금해서 전화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유승이가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어떤 플랫폼 그 형태, 체계와 시스템 때문에 이 코로나가 사실 왔을 때도 이미 우리는 면역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감기가 왔을 때 감기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을 갖고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면역입니다.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이게 이번 오고 또 사라질 텐데 또 오지 않겠습니까? 경제 사이클을 보면 패턴이에요. 10년마다 아주 큰 어떤 경제 위기들이 계속 오고 있죠. IMF도 왔었죠. 미국의 2008년도 경제 위기 왔었죠. 지금 코로나 왔죠. 뭐 계속해서 30년, 40년 계속 거슬러 역사를 가보면 그 반복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께서 경제 면역을 안 갖고 있으면 잽 한 번 맞으면 괜찮아. 코피 터지면 되는데 계속 잽 맞다 보면 KO 당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떤 힘든 상황이 그냥 힘든 것만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딱 오니까 관련된 질병들이 다 낮아졌어요. 예를 들면 독감, 감기, 어떤 그 전염성 질병들이 동시에 사람들이 걸리는 확률이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손을 잘 씻은 적이 없었죠. 사회적 거리를 둔 적이 없었죠. 그렇게 하니까 코로나 덕분에 다른 질병들이 확 내려갔어요. 마치 우리가 태풍이 불면 집이 날아가고 뭐 나무가 부러지고 많은 재산적인 손실을 보지만 동시에 바다에 이 태풍이 불어서 이게 파도가 세게니까 밑에 깊숙이 해저 밑에 있던 플랑크톤들이 올라와서 건강한 플랑크톤을 먹고 그 생선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 좋은 것과 그 좋은 것이 동시에 오거든요.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은 기회를 포착을 하죠.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면 지우고. 좀 이해되세요? 제가 밑밥을 좀 깔았죠? 덥석 무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저랑 거의 AI 머신이네요. 다르네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이제 막 사업에 입문하신 분들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킨이 설립된 지가 1984년 미국 유타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1996년도에 오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도인데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10년 전에 뉴스킨에 입문했을 때조차도 많은 분들이 이미 늦었을 거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하지만 그때 시작해서 제가 뉴스킨에서 이제 100만 달러를 벌어냈지 않습니까? 지금 참고로 올해 100만 달러 배지가 디자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도 이제 못 받고 있어. 네, 그 오면 딱 붙일 텐데 그게 올해 초에 그게 돼가지고 계속 못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이 최고의 타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뉴스킨이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새로운 신제품들을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 엄청난 기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한 가지가 바이오 어댑티브라는 어떤 표현을 저도 이번에 3월달에 처음 들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본사에서 주최를 해서 전 세계에 있는 팀의 디자인들을 또 줌콜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정보를 주셨는데 이런 거죠. 이 바이오 어댑티브는 한국말로 하면 환경 적응형 스킨케어, 말도 어렵죠. 그런데 제가 3월 달에 이렇게 그 세미나를 듣고 회사로부터 직접 제품을 받았어요. 받았고 체험했는데 그 제품이 오면서 설명서가 같이 따라 나왔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회사다 보니까 첫 번째 언어가 이제 영어로 설명이 돼 있고 그것을 각국의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됐더라고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Your skin has its own mind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딱 한국말로 번역이 딱 돼 있잖아요. 두 개를 봤는데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약간 좀 어색하더라고요. 한국 번역이. 근데 한국에는 그 화장품이 됐든 건강 기능식품이 됐든 그거를 표현하는 광고법 같은 게 있거든요. 규제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대놓고 말을 못해서 조금 그거를 유화해서 표현을 할 것 같더라고. 근데 이게 목소리가 그런데 이게 이 마인드란 표현이 되게 어색한 거예요. 이 피부가 마인드가 있다. 그리고 이 밑에 글 중에 이거 무드 스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무드 스윙 이건 감정 기복이라는 뜻이에요. 무드 스윙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 사람은 감정 기복이라고 있는데 이 뉴스킨에 나온 이 정보에 따르면 그럴 거예요. 사람은 그 감정이 변하죠. 예를 들면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가 차분했다가 우울했다가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 이런 거죠. 이 친구가 굉장히 화가 났다 그러면 옆에 친구가 앉아가지고 야 무슨 일인데 들어주고 좀 차분하게 그래 네가 할 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 우울했으면 야 우리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뛰어나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정의 변화인데 그것처럼 이 피부 자체도 이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 이건 제가 옮긴 겁니다.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 이 감정이 맞겠더라고요. 피부도 감정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피부는 이 자체의 탄력이 있고 보습의 어떤 그런 등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화장품이라는 것이 처음 딱 출시가 나왔을 때 이것의 타겟은 특정한 제형을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주름 개선이라든지 모공 사이즈 개선이라든지 수분을 공급하든지 매트감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데 처음 나왔을 때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 변하듯이 피부도 자체적인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자체적인 감정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얘가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표현이 뭐냐면 이게 스트레서스라고 표현할 때 너무 어려운 얘기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야근을 한다거나 또는 자외선에 너무 많이 노출된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아무튼 그런 환경적인 요인인데 그거에 따라서 얘 피부가 감정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나온 이 모이스처라이저를 딱 사용했는데 얘가 보습 효과를 못 해주는 거야. 매트감을 주는데 안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바이오어댑티브 그러니까 환경적인 스킨케어는 뭐냐면 아까 친구가 이 감정이 이게 업다운 친구를 이렇게 좋게 해주고 다운 시켰던 것처럼 이 화장품 자체가 내 피부 무드 스윙에 맞춰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처음 들으셨어요? 이거를? 대박이지 않아요? 세계 최초 뉴스킨만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템이 나옵니다. 뉴트리센셜스 라인에 들어갑니다. 진짜 대박이잖아요. 마치 화장품이 브레인이 있는 것처럼 그
그거에 맞춰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멋진 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소비자잖아요. 소비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쓰면 굉장히 좋겠다 생각하면서 언제 나와요? 그거 꼭 쓰고 싶어요. 얼마예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관점이잖아요. 왜냐면 소비자는 돈을 버는 사람입니까? 쓰는 사람입니까? 쓰는 사람이죠. 근데 돈을 쓰면서 벌 수도 있다 라고 오늘부터 개념을 바꿔보자고요. 이 방정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은 겁니다. 이게 방정식이 성립 안 되면 이 자리에 올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제품 나왔을 때 그냥 여러분들께서 돈 내고 사시면 됩니다. 이게 소비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개념을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완전 바꿔야 돼요. 세상이 완전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소비자들이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일반인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이 지금 한 15년 됐나요? 나온지. 당시 그 나올 때 여러분들 나온 얘기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소비자적인 관점에서 그걸 돈 주고 샀어. 그러면 내 인생은 편리하게 변했을 뿐이지 나의 삶의 퀄리티가 바뀐다거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완전히. 그런데 그것을 딱 듣고 내가 유통을 해봐야 되겠다. 판돈을 따고 시장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사업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바뀔 수 있죠. 그 사람은 소비자이면서도 사업적인 관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오더틱 뉴트리센셜스 그 제품이 마치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는 그 시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예를 들면 TV 광고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김태희 장동건한테, 고소영한테 이 광고 권한 안 주겠다는 겁니다. 신세계 백화점 가가지고 이 제품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팔아버리면 요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어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따구로 생겼기 때문에 저한테 광고가 줄 이유가 없죠. 모델들한테 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농심, 삼성, 현대 그러한 어떤 제품들, 서비스들을 이게 너무 좋더라 해서 주변 친구들한테 광고를 해도 그 기업들은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소비자니까. 여러분들한테 주었어야 하는 그 광고비를 모델들한테 줬으니까요. 맞죠? 근데 뉴스키는 모델들한테 돈을 주지 않아요. 모델들을 고용하지 않고요. 백화점에서 팔지는 않습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들 같이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해보고 이거 정말 사용하기 좋더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입소를 했을 때 원래 여러분들이 받았어야 될 광고비를 줄 뿐입니다. 근데 그저 그런 제품으로도 여러분들 이렇게 입소를 내잖아요. 근데 이런 제품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었죠? 이런 제품이 나왔어.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점을 한번 트위스트 딱 돌려가지고 새롭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다단계잖아, 피라미드잖아. 이거를 말씀하실 때 제가 그 구분 방법을 짧게 말씀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들어왔을 때 사업을 이상하게 전개했던 분들이 많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관행들을 통해서 손해를 받은 분들이 많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적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조차 비난의 화살을 맞았죠. 여러분들께서 뉴스킨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트렌드는 벗어날 수 없거든요.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 트렌드를 한 개인이 내가 어떻게 그것을 피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우풍을 다 맞아낸단 말이에요. 그때 네트워크 마케팅이 누군가가 나한테 딱 전달되었을 때 그것이 불법 피라미드인지 합법 네트워크 마케팅인지 분간해낼 수 있는 눈은 최소한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손해를 안 보거나 또는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뉴스킨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뉴스킨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일반적인 광고를 하지 않다 보니까 유통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제품이 일단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이나 이렇게 알아보신 분들은 이 제품을 내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내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그만뒀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누가 사라고 안 했지만 내가 알아서 돈 내고 살 만한 제품인가를 먼저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피라미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어쨌든 우리는 샴푸하고 양치하고 스킨워시 바르잖아요. 그거를 브랜드 A에서 사든 B에서 사든 C에서 사든 우리 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뉴스킨에서 만든 제품이 누군가가 사라고 안 해도 내가 알아서 돈을 내고 살 만한 제품인지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손해를 볼 게 없잖아요. 내가 어차피 살 거를 돈 주고 샀으니까. 두 번째, 그 안에서 제품이 유통이 되었을 때 나한테 소득이 발생되는 그 보상 플랜이 아주 합리적인가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통해서 정당하게 입소문을 내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 유통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응당 받아야 될 소개비를 줄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죠. 저는 부동산하고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는데, 집이 있으면, 아파트가 있으면요, 여기서 살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직거래, 직방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는 부동산이라는 게 있죠. 부동산업자. 그럼 부동산업자가 이 집을 사가지고 마진을 딱 붙여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일반적인 부동산업자는 파는 사람이랑 살 사람 이렇게 정보를 구하러 왔을 때 이 두 사람을 커넥트, 연결만 시켜요. 매치만 시키죠. 그래서 이 집을, 아파트를 매입해서 들어가는 투자금, 원가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맞죠? 하지만 이거를 판매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연결시켜주니까 이 양쪽에서 뭐 얼마나? 수수료, 복비를 받죠. 원가 제로에 수수료를 받습니다. 광고비를 받습니다. 뉴스킨이 똑같아요. 자,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할 때 리스크라는 것이 항상 검토가 돼야 됩니다. 내가 잘할 것 같지만 누구나 다 사업에 다 뛰어들죠. 사업 다 뛰어들죠. 근데 안 되는 건 뭘까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까? 투자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게 없죠. 작은 매장을 내야 되고 재고를 내야 되고 많은 자본금이 들어갑니다. 근데 나만 하면 괜찮아. 그거를 미용실, 커피숍 나만 하면 되는데 전부 다 옆집에 닭집, 호프집, 커피숍, 미용실 또 그거야. 다 내놓으시려고 했는데 시장은 딱 한정돼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파이는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달에 들어야 될 기본적인 비용, 고정비, 손님이 안 오면 고정비 안 내도 됩니까? 여러분 그 착한 건물주 있죠? 왜 착한 건물주는 왜 다른 곳의 얘기죠? 우리가 있는 곳의 건물주는 항상 착하던가요? 좀 듣기 힘들어요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께서 매장에 손님이 아무리 없어도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 월세 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밑에 이 건물 센터 다이아몬드 빌딩인데 이 1층에 여기 구구수인가? 그 정도 공간이 있죠? 뭐 해봤자 그게 큽니까? 그 정도 되면 월세 한 2천만 원 될 거예요. 여기는 센텀이잖아요.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야. 계속 사람 구한다고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걸 못 맞추는 거예요. 그 비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리스크가 큰데 뉴스킨의 가장 큰 장점은 마치 이 부동산업자가 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집을 사가지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들을 내가 뉴스킨이라는 기업과 제품을 살 사람을 커넥트, 매칭만 시켜주면 여러분들 뉴스킨에서 복비 받으세요. 끝내주지 않습니까? 아까 이런 제품인데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게. 아주 정직하고 합리적이고 모델들한테 줬어야 될 비용을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입소문 낸 거에 대해서 광고비를 줍니다. 정말 착한 기업이죠.
저는 여기에 굉장한 큰 빚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업라인 사장님 중에 저보다 이제 대수도 이제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박석봉 사장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번에 처음으로 책을 출판을 하셨어요. 그 책의 제목이 나는 1인 기업으로서 직원 없이 500억을 벌었다. 네, 그게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실 수 있는데 근데 뉴스킨을 통해서 직원을 두지 않고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뉴스킨으로만 500억 이상을 버신 거예요. 네. 이런 제목 함부로 쓸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뉴스킨에서 Circle of Excellence 1이 되었단 말이에요. 저보다 20년 이상 먼저 하신 분이 500억을 버셨다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을 지속을 한다 그러면 저의 미래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뉴스킨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아주 파워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필수적인 생필품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제가 오늘 결제를 했던 TLIT 그리고 샴푸, 비누, 치약 등등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여러분들 양치질 횟수 혹시 줄이신 분 계신가요? 네. 웬만하면 맞죠? 세수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매달마다 써야 하는 형태의 아이템들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아주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정적으로 소비를 하는 형태다 보니까 우리한테 고정적인 수익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 정도만 개념을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내용 좋아요? 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고맙습니다. 사연이 안 좋으면 훨씬 더 힘들게 했을 텐데. 요 개념 다 아시겠죠? 마지막 요걸로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지금 뉴스킨 하는 이유가 제목이었으니까. 부자빠 가난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그분이 쓰신 책인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로버트지 않습니까? 그분이 쓰신 책에 현금 흐름의 4분면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ESDI라고 있는데 여기 E는 직장인들이에요. 제가 6년 정도 뉴스킨 하기 전에 직장생활 했었거든요. 그다음 S는 자영업 그리고 전문직들이에요. 가게를 하고 있고 변호사, 일사 그런 분들이 S에 속합니다. B는 사업가예요. I는 투자가인데 여기 있는 분들은 좀 독특합니다. 그냥 타이틀만 멋진 게 아니라 그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벌어가는 형태가 이 왼쪽에 있는 분들하고 완전히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요거로는 머릿속에 확 집어넣어야 돼요. 이분들이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분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 이분들은 비활동 소득을 버는 거예요. 비활동. 그럼 여기 반대로 여기는 활동 소득을 벌겠죠? 그 차이 뭐냐? 활동을 안 해도 들어오는 소득. 요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로소득을 하고 다른 겁니다. 요건 뭐냐면 시스템 소득이에요. 시스템 소득. 물리적으로 내가 그 업장에 있지 않고 시간을 투자를 안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운영되면서 그 안에서 소득이 창출되는 거예요. 마치 건물을 갖고 있고 음악에 대해서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로열티 등등의 자산 소득이에요. 자산.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쪽 좌우면의 어떤 비즈니스 타입을 꿈에도 안 꾼 거예요. 왜냐하면 돈 놓고 돈 먹기 같이 돈이 있어야지 자산을 구축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지 건물을 사고 돈이 있어야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저 같은 일반인은 여기로 가려고 엄두조차 안 낸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참 다행인 것이 이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아빠 가난아빠 2권의 챕터 5인가 거기에 보면 이 얘기가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저같이 일반인들도 이 사업면 S사업에 있는 분들도 이 오른쪽 사업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자본 없이 특별한 기술 없이 인맥 없이 기술 없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로버트가 얘기를 합니다. 단,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데 제대로 된 회사를 고르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킨을 잘 선택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뉴스킨을 잘했다라고 느끼는 부분 여러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첫 번째, 제가 직장생활 할 때보다 어떤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는 것이 돈에 굉장히 많이 어떤 가치를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 돈이 가장 높은 가치는 아니거든요. 뉴스킨 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인적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분들이. 왜냐하면 좋은 집을 사거나 좋은 차를 사더라도 그거에 대한 행복감은 몇 달 안 가거든요. 있다 보면 또 비교를 하게 되고 옆에 있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공허함은 항상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그 사업가들이나 연예인들이 성공한 다음에 나락으로 떨어지죠. 마약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스캔들을 일으키고 그게 그런 것 때문이죠. 사실 나의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서만 온다 그러면 부자들이 다 행복하고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가치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인적 네트워크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행복한 관계들. 한 번도 살면서 인연이 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직군들, 사는 동네, 클래스, 백그라운드, 스펙, 국적, 종교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분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꿈을 꾸고 서로 응원을 하는 친구, 평생 친구가 된다는 자체가 아주 큰 저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라스베가스에 계시는 백만나이자 폴 박사님을 저희 팀에 이렇게 줌으로 초대를 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같은 동등한 어떤 위치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긴다는 것이 돈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과 행복감을 준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좋은 것은 제가 까먹었는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때 질문해야 되겠죠. 제가 막히면 끝냈으니까. 이 정도 들으니까 제가 한 50분 강의했거든요. 선생님 이쯤 되면 질문이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솔직한 답을 가졌어요. 이것도 여기 한 분 갑자기 열심히 정리 좀 하시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다 알았어요. 이제 아까 전부 다 알고 싶다 했잖아요. 네. 다 알았어요? 나와서 설명해봐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생겼고 제가 은퇴 시기를 정할 수 있다는 것도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일을 할 때 저는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반 직종을 했을 때는 제가 그 선택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없고 여기서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나의 어떤 체력이나 어떤 노동력이 감퇴되면 그냥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뉴스킨은 뭐냐면 제가 노동 수입으로서 버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선택이 가능한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비전을 꿈꾸기 때문에 평생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새로운 분들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제가 처음에 2011년도에 뉴스킨 사업에 입문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았었어요. 제가 직장생활 굉장히 잘 다니고 있었고 와이프만 하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둘이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때 그 우리가 느끼는 어떤 행복감과 그 가치가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같이 전환했었죠. 그러나 저희는 처음부터 굉장히 잘하지 못했었어요.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혼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만두라고. 예, 그래서 눈물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저희가 원하는 목표만큼 행동을 하지 않았던
갖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많은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면서 유스케는 더 몰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사업의 성장이 가파르게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야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성공하고 싶나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이미 선배로서 잘하고 있는 분을 찾아가면 여러분한테 그 노하우를 100% 다 공개해 줍니까? 맛집의 어떤 레시피를 받고 싶어요. 가면 그쪽에서 알려줍니까? 영업 노하우 알려주나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업 노하우는 누설이 되는 순간 경쟁사가 되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근데 뉴스키는 특이하게도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100%다 공유해줍니다. 이건 내 거야 라고 이렇게 감춘 분이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이곳은 윈윈이니까요. 이곳은 서로의 성장을 서로 응원을 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곳입니다. 제가 혼자 잘나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그렇게 절대로 말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 목사님 저를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다고 하셨죠. 그거는 팩트예요. 그러면서 저도 제 목사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드리는 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이 같이 잘 되니까. 사실 일반 사회에서는 이런 문화를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뉴스키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성공과 목표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함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그 인생에 그리고 사업적인 목표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하기를 이루어냈는데 이것에 만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뉴스킨이라는 기업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뉴스킨이라는 기업은 친환경적 토종들을 만들어내고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아이가 없도록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미션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존재해야지 내가 존재하고 이 회사 더 많이 성장해야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돕겠다라는 그러한 책임감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신발끈을 묶고 열심히 뛰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들으시고 바로 뉴스킨을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되기 힘드시겠지만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 거기서 내가 마인드가 준비되었으면 그러한 어떤 위기들 속에서 큰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만 조금 공감이 되셨으면 저는 오늘 세미나가 제 개인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